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오늘 동락부들의 시간에는요, 시작과 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아주 즐겨보시는 드라마 딱 이제 종편이 딱 나오면 굉장히 아쉽죠. 무언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렇지만 저희 인생에 있어서요, 부모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쉬운 드라마처럼 지난번에 모셨던 권희정 강사님께요, 제가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부탁드렸습니다. 권희정 강사님, 네. 한 번 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권희정 강사님이 1회 특강 강의를 시작으로 4년 동안 공부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거의 12년?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참가자분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같이 돌보신 강사님의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네. 바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참가자분들 중에 네. 한 아이였던 선우. 네. 예. 그 친구 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수시를 봤어요. 그럼 선우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가요? 고3이 됐어요. 자, 전국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 예, 저희 선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권희정 강사님을 만났는데 고3이라고 합니다. 시간 진짜 빠르네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강사님한테 들은 게, 우리 선우가 엄마는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군을 생각을 아주 꿀떡같이 하고 계시다가 네. 음악을 하겠다. 그래서 예고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고등학생이 된 선우는 네. 어떤 친구였나요? 선우는 이제 예고를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죠. 너무 열심히 재밌게 공부를 했고, 이제 얘가 그 음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음악하는 아이들은 레슨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또 어떤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랴, 레슨 받으랴, 또 뭐 학원으로 다니랴, 정말 이 아이에게는 전쟁터 같은 입시 경쟁이었다고 아이가 표현하더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엄마가 선우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데 선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레슨도 받아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정말 다른 아이들하고 경쟁하는 게 난 너무 힘들어. 피투성이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나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나의 이제 안전한 안전기지 성역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선우가 하더래요. 입시를 하는 학생들 본인도 가장 힘들지만, 네. 옆에서 서포터 해주거나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요.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데 선우가 집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장소라고 표현을 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우 어머님 마음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선우의 진로 선택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남편분의 지지를 통해서 결국 선우의 선택을 지지하게 되셨는데, 네. 굉장히 뿌듯하지 않으셨을까? 선우 엄마는, 제가 이제 엄마들하고 공부하면서 강조했던 것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우리가 해줄 때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그걸 하면서 해주고 욕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로 그렇죠. 주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때는 기쁘게 하자.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이걸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정말 고마워 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학원에서 다른 곳으로 픽업을 해야 되거나 또는 아이에게 밥을 해줘야 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죠. 네. 근데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도 너무 미안해지고, 근데 엄마도 하나도 기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어서 고맙고, 너를 그래도 태우고 이렇게 장소를 이동해서 너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엄마가 정말 고맙고 다행이야 라는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그러면은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부모의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라고 감히 한 말씀 드렸는데, 네. 권희정 강사님 말씀을 드리니까 확실히 느끼는 건요, 늘 일상으로 했던 일이라서 무관심해지고 무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사랑이고 네. 하나하나가 정성이어야 되는데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이런 마음으로 아이한테 대했다면 아이도 감사의 마음보다는 당연함?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선우가 집이 성역이고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었던 네.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요 어머님이 네. 진짜 라이딩 하나를 하시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올해 계속 코로나로 네. 아이들이 학교도 거의 못 가고 얘는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계속 움직이고 엄마랑 같이 집에 있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하죠. 네네. 그렇다면 아이랑 좋은 관계가 될 수만 있다면 엄마와 아이 사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고등학생 아들, 네. 딸 어떤 면에서는 반성인이고요. 서로가 시간 스케줄 교차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강사님 말씀처럼 반강제적으로 모여야 되고 네. 가까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주로 많이 듣는 얘기는 힘들다, 불편하다, 게이지가 올라간다. 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강사님 다시 한번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 시간, 올해가 2021년이에요. 2021년 가을은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오지 않죠. 그렇죠. 2021년 이 아이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지금 이 엄마랑 마주하는 이 순간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우리 앞을 늘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이 순간은 지금밖에 경험할 수 없다는 거,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아이는 딱 이 순간밖에 나랑 만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순간에 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좀 더 소중하고 이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 10년쯤 후에 오늘을 돌아보면 그때 정말 너랑 나랑 진짜 치열하게 싸웠다, 진짜 힘들었다 라고 얘기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 좋았어 라고 부모님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감사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언어를 잘 분석해보면 감사와 부탁이 대부분이래요. 우리 어머님들 오늘 아침 또는 어제 시간을 돌이켜 보셨을 때 아이들에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셨나요? 아니면 부탁을 더 많이 하셨나요? 명령을 더 많이 했어요. 명령은 부탁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국 부탁인데 감사가 늘어나면 부탁이 줄어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이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웬일이냐 너 공부를 다 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아니 공부를 해도 난리야? 뭐 약간 이런 당황스러움을 보여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의 그 행동은 엄마가 원하는 행동인가요? 아닌가요? 원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감사로 표현하시면 어떨까요?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엄마가 참 고맙고 네. 기쁘다. 네. 그러면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쑥스러운 듯 하면서도 네. 뭔가 자기 스스로가 상당히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면서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경험이 되는 게 감사고 네가 함께 있는 게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듣는다면 아이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이 정도면 잘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아직은 부모가 가장 절대적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절대자가 어떻게 말해주느냐가 그 아이를 규정짓게 돼요. 모든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가장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더 가까이 뭉치는 이 시간이 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하는 시간. 네, 너무 예. 좋습니다. 선한 그 본인들의 본 모습을 인정해주는 시간. 그러면 그 어느 시간보다도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자, 그러면 네. 저희 23년 정말 살아있는 부모 교육의 산 증인 권희정 강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요? 제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고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제게 들어왔던 생각은 좋은 부모는 좋은 나가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좋은 나가 돼 있더라고요. 우와. 사실은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로 사실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행동이 어떨 때는 내가 수용이 되고 어떨 때는 나는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지? 얘가 문제가 있나? 아니 그냥 얘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한 건데 엄마인 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더 좋은 관계일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 그랬을 때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 저 자신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면 그 아이를 온전히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눈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 바로 결국에는 좋은 나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권희정 강사님 정말 이 까도 끝이 없는, 그리고 풀어도 또 무언가가 들어있는 복주머니. 권희정 강사님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은요, 이렇게 안내 자막이 나가니까 메일 보내주시면요, 권희정 강사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정 때문에 저는 12년, 13년 오랜 시간 참가자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네. 그죠, 모두가 힘든 시기에 또 게다가 고3이면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비 부모님이시나 지금 뭐 또 다 장성해서 결혼까지 시키셨다고 해도 저희 권희정 강사님의 말씀이 다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강사님,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좋은 부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좋은 부모 교육 강사는 어떤 강사일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요. 강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제 삶에서 실천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저의 대답이었어요. 저도 이제 부모교육 강사가 되고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또 남편, 시어머님 함께 살아오면서 이 부모교육 강사가 저의 삶을 정말 많이 성장시켰다는 생각을 해요. 부모교육 강사는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일을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저의 성장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제 삶에서 적용해보고 적용해서 실제로 경험된 것들을 부모님들께 나눌 때만이 부모님들에게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선물이 된다는 경험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교육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화이팅 해줄 수 있는 응원군이 되는 게 저한테는 부모교육 강사로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 금과 옥과 같은 말에 감동입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활발하게 더 많은 활동을 당연히 하실 거고 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모교육 강사로서의 어떤 계획이나 뭐 더 공부하시는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부모교육 강의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이제 교육으로 연결을 시켰고, 그러면서 또 필요했다고 생각됐던 것이 상담 공부였어요. 내면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어떻게 보면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공허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분의 삶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코칭도 공부하고 했어요. 앞으로도 세상에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되는 공부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말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제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기여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싶고요.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다문화 한부모, 아. 또 그리고 한부모, 그리고 조부모 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장애인 부모들 계시고 특성화돼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 그런 분들과 좀 더 많이 만나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는 제가 무료로 부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제 작은 꿈입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 어려운 심리 공부에서 코칭 공부로까지 공부는 계속 이어지고 또 앞으로도 진짜 끊임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네. 예, 계속 어떤 관련 분야,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멋진 거는요. 사실 이 부모 교육이 많은 것 같아도요. 예, 수혜를 못 받으시는 분들 네, 많이 계세요. 예, 의외로 네. 굉장히 많은데 저희 권희정 강사님이 무료로 많은 곳에 찾아가서 강의를 하시고 싶으신 의욕이 있으십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진짜 저희 권희정 강사님요 바빠서 그렇죠. 조금 이제 좀 정리가 되시면 예, 정말 다 달려가실 수 있는 체력과 마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오늘 동락부들의 시간은요 정말 어렵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권희정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신기하게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것도 있고 부모라는 자리도 시작은 하셨지만 끝은 본인이 낼 수 없는 자리가 아닌가. 오늘 권희정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함께 하면서 너무 많이 행복했어요. 이런 기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락 이연숙 TV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기를 저도 함께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